지금 보이는 화면은 그 펜앤마이크에서 그 한정석 전 KBS PD 출신이란 분이 갖고 온 표예요. 이 표가 뭐냐 하면은 그 문재인과 박근혜 선거했을 때 박근혜 후보가 이긴 선거죠. 2012년도에 박근혜 후보가 이겼던 선거에서 지금 이 개표 이 상황이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이 보면은 저게 이제 20시부터 20시 30분, 21시에서는 밤을 새워서 개표를 쭉 해가지고 5시 30분 다음날 새벽까지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51.6%를 박근혜 후보가 얻어서 이겼다. 그 표거든요. 그 표를 하면서 이제 이 얘기. 그러니까 0.93 문재인 대 박근혜의 그 표 차이가 0.93 그러니까 문이 더 적은 거죠. 문을 박으로 나누었을 때의 그 표 비례가 0.93으로 유지가 되는 시간이 이제 22시 30분부터 이때 22시 30분에서 0.93이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0.84, 0.89, 0.89, 0.91, 0.92 되다가 이제 0.93 이게 22시 30분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0.93이 계속 유지되면서 새벽 5시 30분까지 이 0.93이 유지되고 끝났습니다. 개표가.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박근혜 후보가 얻은 표가 1,577만 3천 표.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얻은 표가 1,469만 2천 표. 이렇게 끝난 거죠.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51.6%를 얻었다. 그래서 이 지금 93.0.93이라는 것은 문재인 후보가 분자, 박근혜 후보가 분모로 놓았을 때에 그 값이 0.93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를 1로 놓았을 때 문재인은 0.93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22시 30분부터 계속 0.93은 바뀌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정석이란 사람과 그 정규재 주필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지금 이번에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통계의 결과를 놓고 주장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2012년도 지금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대결에서 보면은 지금 22시 30분부터는 그 표가 0.93으로 딱 픽스 돼가지고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이런 것도 그럼 통계적으로 부정선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이거는 동영상을 내가 좀 찍어야 되겠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정석이란 사람하고 정규재 주필 둘이서 이렇게 뭐 한정석이란 사람 자기 말로는 자기가 통계를 많이 안다고 하는데 그 사람 말하는 내용 들어보면은 통계 별로 아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뭐 KBS PD 하던 사람인 것 같고. 이게 이제 22시 30분부터 문재인 대 박근혜의 표 차가 비례가 나눠보면 0.93으로 픽스 돼가지고 다음날 새벽 5시 30분까지 전혀 바뀌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0.93으로 계속
하나도 안 바뀌고 갈 수 있느냐? 이거 통계적으로 지금 4.15 부정투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시각이라면 이런 것도 부정투표가 아니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0.93이 계속 똑같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20시, 이게 8시부터 이제 개표한 거죠. 그때는 0.84. 그때 이제 박근혜가 더 많았던 거죠. 0.89, 0.89, 문재인이 추격하는 거죠. 0.91, 0.92, 문재인을 박근혜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22시 30분에 0.93이 나온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추격이 없었고, 계속 다음날 새벽 5시 30분까지 0.93은 유지가 되었고, 박근혜 후보가 51.6%를 얻으면서 이제 개표가 끝나고 승리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0.93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거 좀 막 바뀌어야지. 엎치락뒤치락 하든지. 그렇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이거, 그러면 지금 4.15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 시각에서 본다면, 이런 것도 부정선거 아니냐 하면서 이 도표를 보여주길래,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이 사람들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무식한 사람. 자, 이거 왜 무식한 얘기냐 하면은, 자, 문재인 표를 보면은 이제 20시부터 이제 99만 표에서 이제 20시 30분 되니까 이제 뭐 266만 표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도 마찬가지고 표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개표함이 자꾸 열리니까. 그래서 새벽 돼가지고 이제 새벽 5시 반까지 가면은 1469만 표, 박근혜는 1577만 표 이렇게 이제 점점점 표가 늘어가는 거거든요. 개표함이 다 열리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문재인 대 박근혜는 0.93이라는 그 꼭지점을 향해서 수렴해 가는 거죠. 수렴. 이런 걸 수학에서 수렴한다 그러고 막 요동치는 거. 처음에 이렇게 이제 0.84, 0.86, 0.89, 0.91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진동 또는 발산이라고 하죠. 진동 또는 발산. 막 요동치는 거. 그러다가 22시 30분부터 0.93으로 수렴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수렴하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개표함이 다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1300만, 1400만 이렇게 자꾸 넘어가면서는 점점점 이 문재인 대 박근혜의 비율이 0.93이라는 그 수치를 향해서 수렴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시 30분. 22시 30분에 0.93이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 표가 문재인이 1000만 표, 박근혜 후보가 1089만 표. 그러면 이제 벌써 한 2000만 표가 개표가 된 시점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좀 3천만 표였는데 22시 30분에서 2000만 표가 개표됐으니까 3분의 2가 개표된 시점입니다. 이게 지금 22시 30분에. 그러면 이제 최초 수렴치 문재인 대 박근혜의 비율이 0.93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천만 표에서 점점점 해가지고 3천만 표로 접근해 가면 0.93이 점점점 수렴하게 돼 있는 거죠. 점점점 커지니까 이 개표 숫자가 어떻게 이게 요동칠 수 있습니까? 야, 나는 한정석이란 사람하고 정기재 주필 두 사람 얘기하는 걸 듣고, 야, 저 사람들은 수학을 너무 모르는구나. 본인들은 뭐 통계를 안다 그러는데, 아유, 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방송하는 태극사랑 저는 뭐 제자랑 같이 들립니다만 수학을 뭐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S대 본고사 시절에는 수학을 못해가지고는 도대체 S대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때는
정말 속 엄청나게 많이 공부했고, 뭐 제 자랑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 당시 본교사에서 거의 수학을 만점을 받은 그런 수학에 상당한 뭐 통계, 뭐 확률 통계 이런 거 뭐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고등학교 수학이었지만. 대학교 가서는 뭐 대학 수학도 다 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내가 저 자리에 패널로 앉아있으면 완전히, 아니, 그래, 무식한 얘기 하지 말라고. 아니, 시간이 10시 반, 22시 30분, 현재 지금 2천만 표가 개표가 된 거거든요. 전체 3천만 표. 그러면 3분의 2가 이제 개표된 시점에서는 처음에 0.84, 0.89, 0.91 이렇게 요동을 치다가 이제 22시 30분에 3분의 2가 이제 개표가 되면서는 0.93이 최초로 나타나면서 이제 그걸로 고정이 되는 거죠. 수렴하는 거예요, 수렴. 이거는 문재인 대 박근혜의 비례가 93대 100이란 얘기거든요. 93대 100. 93대 100이란 것은 22시 30분에 2천만 표가 개표되면서는 이제 굳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통계인데 이게 어떻게 무슨 4.15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통계로 본다면 이것도 부정선거 아닙니까? 이런 비유를 드는데, 아이고, 참.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수학을 너무 모르는구나. 예. 그리고 뭐 미배인 교수가 그런 가설, 검증,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4.15 총선에서 이게 투표 결과가 통계학적으로 부정선거다라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정규제나 조갑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추측하는 전략적 투표, 좌익 집단의 결집 이런 것이 사전투표에 완전히 나타나가지고 투표하는 모집단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투표의 결과가 당일 투표의 결과와 너무나 다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라고 정규제나 저갑제 이런 사람들은 그게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고 믿을만하다 하는 것이고,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무리 사람들이 전략적인 투표를 한다 그래도 4.15 총선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의 모집단이 갈라질 정도로 전략투표의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 그게 전문가들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정규제 주필이나 조갑제 대표 같은 사람들 방송을 이렇게 봐도 이분들은 지금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지금 전문가들이 왜 이걸 놓고 전문가들이라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무슨 전략적 투표라는 거를 무시하고 완전히 동등한 걸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전략적인 투표, 즉 좌파 진영의 표들이 사전투표에 결집한다는 성향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도 이거는 해도 너무한 것이다. 이거는 부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통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도달하는 결론이 전략적 투표가 모집단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런 정규제나 저갑제 이런 분들이 볼 때는 그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부정선거 논란은 똑같습니다. 하나의 사건, 전략적 투표에 의한 좌파 집단의 사전투표에 의해 결집이라는 사건을 놓고 그것이 모집단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바꿀 수 없다 해도 아무리 해도 이렇게 모집단이, 이렇게 거대한 3천만 명이라는 모집단이 두 개로 갈라지면서 그렇게 바꿔줄 수는 없다. 이거는 조작이 있었다고 봐야 된다. 이것이 4.1 선거, 4.15 선거를 부정하는 부정론자들의 입장입니다. 똑같은 걸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규제의 펜앤마이크든 조갑제의 뭐든 그걸 갖고 계속 방송을 해야 됩니다. 즉 전략적 투표라는 그 성향이 이번 4.15 부정선거에 사전선거의 모집단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었겠느냐 없었겠느냐, 그걸 갖고 논란을 하면 돼요. 그걸 갖고. 그리고 수사당국은 그러면 이렇게 의심이 일어났으니까 정말 부정투표가 있었냐 없었냐,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당국이 아닌 사람들은 그 얘기만 하면 됩니다. 응? 아니 이렇게 전략적인 투표를 한다 그래서 모집단이 바뀔 수 있다? 모집단이 바뀔 수 없다. 이 두 가지 관점이거든요. 예, 두 가지 관점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논란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오늘 펜앤마이크에서 지금 한정석이란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거 뭐 통계 안다 그러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 통계 안다고 할 수도 없고요. 너무 무식한 이야기고, 지금 이 표는 0.93으로 수렴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22시 30분에 3분의 2가 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비례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점점 더 열어질수록. 지금은 2천만 표가 개표됐기 때문에 나머지 1,000만 표가 남은 거거든요. 그때는 사전투표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있었나? 있었어도 아주 소수였나?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10시 30분에 3분의 2, 2천만 표가 개표되면서는 하나의 이제 이 2번 선거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이 결정이 난 겁니다. 0.93으로. 문재인 93표, 박근혜 100표, 93대 100이라는 그 비례가 지금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22시 30분. 그러면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아마 이게 0.93 밑에 소수점이 있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수점 자체가 0.000으로 좁혀지는 그런 게 보였을 겁니다. 예를 들면 0.93, 9365, 그러다가 그 다음에 0.93, 0.935,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해가지고 나중에는 0.935555 이런 식으로, 예? 한 지점을 향해서 수렴되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표를 갖다 놓고, 이것, 당신네들 식으로 하면 이런 것도 부정선거 아니냐? 이게 너무 무식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도, 저 방송을 보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세상은요, 과거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해가지고 종교재판도 받았고, 갈릴레오도 그랬고, 예? 지구는 둥글다. 그 중세시대에. 그래 끌려가서 재판받았잖아요. 둥그라면 너희들 왜 안 떨어지냐 밑으로. 그때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지 않습니까? 태양이 지구를 돌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구가 둥글다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그 느낌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땐 지구 평평하잖아요. 그리고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린 전문가들의 얘기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구가 평평하죠. 땅이 평평하지. 그럼 우리 눈에 그게 동그랗게 보입니까? 근데 전문가들이 지구는 동그랗고 만력으로 이렇게 동그란데 안 떨어지고 지구가 태양 위를 돈다, 이런 과학적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그게 믿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오감으로서 볼 때는 땅이 평평하죠. 우리가 볼 때는 밖에 나가 보세요. 들판이 쫙 펴져 있는 게 그게 평평한 거지 그게 동그랗습니까? 우리의 느낌은 그래요. 그러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니까 그리고 아마 정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통계를 이해 못하니까 그런데 정말 이제 좀 더 학문이 발달하고 세태가 지려가지고 이러한 어떤 그 학문적인 이런 통계학적인 이런 것이 굳혀져가지고 증거도 필요 없고 통계적인 이런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이건 부정선거였는데 그 당시 대한민국 어디서는 이거를 부정선거 아니라고 했대 하면서 킥킥대면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자료로 남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런 벌써 이런 지금 제가 정규재 대표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이런 이과적인 아주 계산적인 이런 데서 너무 약해요 이 사람들이. 감수성이 없는 겁니다. 감수성이. 조갑재 그분도 그렇고 감수성이 없어요. 이런 수학적인 감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통계학자들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이 전략적인 투표를 한다는 걸 무시하고, 예? 이병태 교수도 그래요. 이게 독립변수가 아니다. 종속변수다. 왜냐하면은 어떤 트렌드가 정해져 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모든 선거구가 다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종속변수죠. 어때 그게 5대5냐? 그거를 부인하고 통계학자들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인정해요. 통계학자들도. 어떤 전략적인 경향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부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된다는 거는 이거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 두 가지로 지금 갈리고 있는 것이고 참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도표 갖고 이렇게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니까 정말 하도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 사람들과 지금 태극 사람 고선과의 차이점은 뭐가 있느냐. 태극 사람 고선은 무명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거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무명한 사람이 올바른 얘기를 해도 묻히는 거고 유명한 사람이 틀린 얘기를 해도 그게 널리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맞는 사람들이 표를 뺏기고 부정선거로 더 나쁜 놈들이 부정한 거 한 거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는가? 저는 이번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정말 없었다면, 정말 깨끗한 선거였고 국민들이 그래서 선택했다면 정말 저는 좌절했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좌절해서 이런 국민들하고 이제 뭘 하겠는가? 이 개돼지가 다 돼버린 국민들하고 이제 뭘 하겠는가? 너무나 좌절했을 텐데 역시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위대해서 올바른 심판을 했고 다만 그것이 이렇게 부정선거로 됨으로써 빼앗기고 말았는데 그렇다면 희망이 있다. 국민이 살아있으니까 희망이 있고 지금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도둑인데 내가 경찰을 통제할 힘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왜 잡히겠습니까? 증거 다 인멸해버리고 다 입막아버리고 그럼 무슨 수로 그걸 재판에서 유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부정선거 시비는 지금
이거 지금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참관인 해보니 뭐 도저히 부정할 틈새도 없다. 무슨 뭐 수십만 명이 다 공모해야 이거 된다 그런데요. 지금 하면서 그냥 막 착착 지나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냥 샥샥샥 그렇게 무사 통과되는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특히 이런 전체주의자들, 좌파 성향 있는 사람들은요,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대해보면요, 많이 힘듭니다. 우기고 폭력적이에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등 떼미는 식으로 밀어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요. 지난번에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렇게 했잖아요. 등 떼미는 식으로 지들이 뭐 광화문에 나와서 100만 명이라고. 100만 명 무슨 100만 명이에요, 그게. 그런 식으로 막 등 떼밀어 가지고 엉터리로 했잖아요. 이런 선거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냥 무슨 검표입니까, 검표는. 맞잖아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합시다. 창관이 좀 조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착착착착 넘어가니까 이의 제기할 시간도 없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정황을 많이 보여줍니다. 무슨 사전 투표함이 제일 먼저 도착했는데도 제일 늦게 갔다. 왜 그렇게 하냐? 그리고 무슨 개수기인가 거기에도 다 무슨 센서가 왜 필요하냐 이거 그게. 와이파이가 왜 필요하냐 이게. 수만 세는데. 그리고 일본 같은 일본에서는 이렇게 전자개표는 거 안 하잖아요. 개수기 이런 거 안 쓰잖아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술을 쉬잖아요. 눈으로 쉬고. 투표에는 거의 투표에다가 자기 이름 쓰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전자개표기가 없어서 무슨 시간이 남아 돌아서 며칠씩 밤새워 가면서 수개표 합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은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그 사람들이 외구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야만인 거예요, 야만.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서 할 일 없어서, 그저 유리함으로 이렇게 만든 투표함에 놓고서는 우리나라 지금 이게 아주 야만입니다, 야만. 이게 사전투표하기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본투표지. 3분의, 한 40%가 투표하는 이런 사전선거가 무슨 이게 사전선거입니까? 본선거지. 이런 제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의혹을 주면서도 착착착착 하면서 이렇게 해서 거기 좀 조용하세요. 그럼 빨리빨리 집게 하세요. 이러면서 분명히 그렇게 진행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적으로 이쪽은 소수고 저쪽에 참관인부터 해가지고 선관위 알바생 해가지고 다수고 걔네들이 한다 그러는데 그게 NT가 걸어집니까 그게? 그러니까는 참관인 자기들이 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기로는 도저히 어떻게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하는데 있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주변에서 이 좌파 성향 가진 사람들한테 하도 기어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엉터리 같은 얘기를. 노래를 한 다음에 나중에 당신 그때 동의하지 않았냐? 동의는 언제 했어, 내가 동의를 하기는. 지가 혼자 노래 부른 거지. 그리고 아주 우격다짐으로 하는 게 이 좌파들입니다, 이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얘기가 좀 다른 데로 흘러갔는데, 오늘 어쨌든 펜 앤 마이크를 보면서, 이야, 참, 저 사람들, 저렇게 무식한 얘기 해도 되나? 예. 저는 정규제 주필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생각은 안 하지만은, 하여간 이거는 너무 이 수학적인 개념이 너무 없고,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 정규제 주필은 제 방송 좀 보고, 어떻게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